평소에 열심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이러다 보면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아는 데이터상에는 이게 맞네, 이거를 믿고 매매하거나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밖에 날씨 너무 좋습니다. 긴 인생 속의 한 부분이거든요, 주식도.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면 안 되니까 작은 시간이라도 연이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죠. 우리 이평선 정리해놓고 수급 정리해놓고 다시 봤어요. 중장기가 딱 우리가 처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봤는데요. 지금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배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이평선들이 이격도를 벌려나가고 추세를 잘 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니콜라스 다비스라고 있어요. 박스 이론을 창시한 분이에요. 우리 과거의 구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은 어떠한 종목의 추세를 나타낼 때 이렇게 박스를 쳐서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확인을 하고 박스의 상단을 뚫어줄 때 또 다른 박스가 생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박스의 상단을 뚫어줄 때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새로운 박스의 추세가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자리도 중첩되는 자리고요. 요거를 다시 지우고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역사적 신고가 자리. 자, 그럼 여기에 가로선을 하나 그었어요. 상장할 때 윗꼬리 무시하고 몸통의 끝 자리에다가 쭉 이어보니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똑같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조정, 지지하고 올라가는 자리네요. 이것도 지우고 우리가 지금 이 뒤에를 못 봤을 때, 우리가 처음 이 세팅을 간단하게 해봤을 때 60과 20이 돌아서 벌써 얘는 이격도가 이 상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 있죠. 차트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정보 분석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은 5월 달에 MSCI 편입 후보군 종목이니 그 추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박자 차트, 정보 분석, 재무 골고루 봐서 종목을 찝어내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열심히 수주해놨던 거 이제 점차적으로 나가면서 적자 구조를 자꾸 이제 줄이고 끝끝내는 흑전의 기조를 보여줄 텐데 시장이 다 알아요. 이게 올해 연말이냐 내년 초냐. 그래서 그 전에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예상되는 것들은 항상 개인들은 여길 보고 지금의 숫자를 중시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항상 우리가 여길 볼 때 여기를 봐요. 옆을 보는 이유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생각해서 점점 수급이 변해서 끝끝내는 고점에서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개인이 받아내는 형식으로 해서 추세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우리도 항상 여기서 여길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은 이 밑에 수급선에서 수급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창을 하나 더 넣는 거죠. 매매 동향창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트창을 좀 줄이고 밑에다 매매 동향창을 이렇게 붙여볼까요? 그럼 현대중공업은 추세가 외국인이 쭉 사들어가는 추세네, 그에 대한 주식수는 이렇게 되고 있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종목들, 삼성전자 현재 역배열 2평 벌어지면서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네, 개인이 사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밑에서 보면 연동이 안 됐죠? 그럼 요거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개인이 매수를 쭉 해주고 있네, 외국인이 전저점을 깰 당시에 이때 500만 주 넘게 엄청난 매도세를 보여줬었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추이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창도 밑에다가 하나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위치는 편하게 본인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탑30을 매일매일 가져와서 매일매일 따로 공부하면서 기록을 막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오래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공책에다 쓰는 거 좋죠.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해서 기억에 남는 분들 많아요. 근데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수기 작성하는 거를 온라인상으로 옮겨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도화지라고 했잖아요. 차트라는 도화지가 이쁘게 있죠. 여기에 막 아까처럼 박스도 그리고 추세선도 그려보고 다 하는 도화지인데 이건 공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공책을 이용해서 현대중공업, 조선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친구인 다트에서. 여기서 현대중공업 이렇게 쳐주면 쭉 공시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는 사업보고서 열어볼게요. 사업의 내용에서 주요 제품 서비스를 갑니다. 그러면 조선 이런 선들 76%, 해양 플랜트가 5%,
엔진 기계가 17%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것들을 옮겨오면 돼요. 그냥 조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긁어와서 컨트롤 V를 하고 창에 와서 여기 보면은 T자 있죠. 글상자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요 앞에 요 조그만 이 표시를 눌러주면 도구들이 쭉 열려요. 그럼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글상자도 체크해주고 사각형 타원 뭐 연필 체크해주고 확인하면 없던 게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글상자를 클릭 바탕에다 찍어주고 이 화면에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붙겠죠. 근데 이쁘게 안 붙죠. 근데 우리는 아까 봤잖아요. 이 조선 라인이 76%였지. 해양 플랜트가 5%였지. 그 외에 엔진 기계 라인이 17%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가능하겠죠. 아주 작은 폭의 기타는 빼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매출 구조, BM, 비즈니스 모델 해서 확인하면, 그리고 기능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연필 모양이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화살표로 다시 바꿔주고 분봉, 일봉 눌러서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여기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은 조선이 76%, 해양 플랜트가 5%, 엔진기가 17%구나. 이거를 공책에다 쓰면 좋지만 그 공책을 우리는 다시는 안 봐요. 하지만 차트에다 써놓으면 차트는 돌려보면 언젠가는 두 번, 세 번 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고 만약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갔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서 추세선 저장 같은데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또 해보죠. 그 상자 열어서 얘는 현대중공업은 2022년 5월 MSCI 지수 편입 후보야.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관찰하고 5월 13일 날 편입되고 5월 말일 날 실질적으로 지수가 편입이 완료가 돼. 이런 식으로 또 정보를 써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비활성화 해주고 뭐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분봉, 일봉에서 체크해주고 우리는 벌써 두 가지 끄적끄적을 했네요. 그러면 반복이 되면 1년치 끄적끄적이 여기에 실리고 나는 지금 연도에 작년에 그 분기의 끄적끄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코스피 200을 먼저 시작. 다 했으면 코스닥 150으로 확장. 나중에 전 종목으로 확장 해놓으면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얘는 업종은 이건데 테마는 이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 구조를 봤더니 거기 매출은 10%도 안 돼. 이러면 그건 아무래도 수급적인 아니면 뉴스에 따른 움직임일 거고요. 실질적으로 얘는 이게 100%야. 만약에 그쪽 업종이 좋아지면은 얘가 제일 좋겠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런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한 달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HTS의 차트가 엄청나게 큰 기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없어지면 또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기능을 눌러주시고 설정 저장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서버 저장하기를 평소에 좀 해주시고 내가 기록을 했다가 어느 날 잘못해서 날라갔어요. 그때는 어느 시점에 만약에 저장을 해놨다면 그 시점으로 다시 내려받으면 되니까 잠깐 날라간 구분만 다시 해주면 되니까 이것도 습관적으로 뭐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공책이 온라인으로 왔어요. 온라인으로 왔고 이것들은 엄청난 기록이 돼서 앞으로 지속할 내 매매 투자의 큰 재료가 될 거예요. 이런 습관도 중요해요. 우리 수기 작성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이렇게 조금만 형식을 바꿔서 한번 빼곡히 전 종목이 다 데이터가 깔리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추세선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생각해 보고 싶으면 추세를 보고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고 평소에 열심히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이러다 보면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아는 데이터 상에는 이게 맞네, 이거를 믿고 매매하거나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3박자는 차트와 재무와 정보예요. 심리는 그 외적인 요인인데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리는 게 심리예요. 근데 이 심리는 이 밑에 데이터랑 그 다음에 나만의 장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붙이면 조금 안정화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구축이 안 되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구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왕초보 주식 투자자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온오프라인 유료 강의 같은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해보고 있어요.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은 거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 인생을 흔들게 두면 안 돼요. 흔들지 않으려면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바탕은 삼박자고요. 그 삼박자는 처음이 어렵지만 구축을 해놓으면 튼튼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1년 전, 2년 전 이제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분들 좀 혼란스럽다 할 때 저랑 같이 한번 잘 방향성을 잡고 조금 단단한 주식 해보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